자, 안녕하십니까, 이수입니다. 이번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팔자를 약식으로 한번 추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어요. 제가 단순히 그 명인 팔자 산명 시리즈에서 뭐 한 개인의 뭐 명식을 추리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명리 지식 체계의 일부를 드러내는 것, 뭐 이런데 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제일 처음에 김정은의 팔자를 다루고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명식을 다루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명식을 다루고 이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팔자를 다룰 겁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학과로서 이렇게 한 개인의 팔자를 통해서 정세와 그 다음에 향후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한번 전망해보는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뭐 여러분들이 한번 유념해 두시면 이 팔자산명 시리즈를 조금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손 대표의 팔자는 정해년 신의 월 을사일 개미시입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 팔자를 SK퓨처닷컴에 공개하고 꽤 고무적인 그런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뭐 이 사람과 제가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거나 또 친밀한 정분이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 뭐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또 손 대표에 대한 호감이나 또 악감도 없습니다. 제가 그 손 대표의 팔자를 처음 이렇게 접한 계기는 이분이 2002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기 전에 그 당시 이제 진념 전 국무총리가 이제 상대당 이제 후보였는데 그쪽 진영의 이제 인사를 통해서 입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당시 이제 단기사와 관련해서 좋은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SK퓨처닷컴에서 다루었죠. 뭐 그 사람의 부정적인 미래사가 보였다면 제가 공개적인 창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 대표가 도지사직을 마쳤고 2006년도에 이제 도지사직을 마치고 이분이 이제 대권 도전에 출사표를 던진 이후에 2006년 가을경에 손학규 전 지사의 부인인 그 이윤영 여사가 저와 대면을 청해서 분당의 모처에서 뵌 일이 있습니다. 뭐 그 부인의 그 뭐 인상은 좀 교양과 그런 기품이 있는 분이었다는 것 정도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요. 이때 그런데 이제 제가 단호하게 대권을 잡는 것이 불가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잘라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당시 만남의 시간이 짧았고 그 이후에 뭐 연락한 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아무튼 화면에 보이듯 이 팔자를 한번 보면 격국의 외형이 깔끔하게 성격되지도 않았고 또 해월을목은 이제 동목인데 그 용신이 되는 병화와 무토가 일지, 그러니까 을사, 일지 사중에 특소했지만 또 사해가 충해서 건전하다고 보기에는 약간의 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의 노정이 순탄할 수는 없는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명조를 두고 공개적인 환경을 통해서 비교적 높이 평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식간관계의 주안을 두고 그 팔자산명의 한 방법을 이렇게 감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먼저 을목의 신앙명이지만 그 을목이 가장 꺼리는 신금이 월간에 출했어요. 그래서 을목과 신금의 관계는 좋지 않죠. 그래서 이제 얼핏 이전차라고 해서 그 날카로운 가위로 하초를 이렇게 자르는 격입니다. 근데 이제 겨울철의 을목은 뭐 봄에 난초 질환, 뭐 난초라든지 또 여름 이제 지나서 이제 국시, 화가 그리고 이제 가을철에는 이제 단계, 개수나무 등으로 이렇게 물상이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데 동목은 얼어붙은 꽃나무의 상이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이전체와의 물상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어쨌든
신금은 을목에게 굉장히 두려운 대상인데 이것을 연간의 정화로 제복하기 때문에 을목이 신금의 작두를 타는 그런 형국은 면하는 겁니다. 만약 정화의 제복이 없고 을과 신으로 이루어지면 이미 이 명식이 꺾입니다. 그래서 기문에서는 그 기문의 기위백격에서는 이제 을과 신의 관계를 청룡도주라고 해서 을목의 청룡이 달아나는 그런 국면을 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청룡이 달아나는 그런 국면에 처해서 뭐 파재하고 파혼하고 배신사 등으로 갈등 겪고 뭐 이런 온갖 재앙만 난무하는 그런 불길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팔자를 열었을 때 을과 신이 첩해 있으면 일단 불길한 그런 상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정화로 이렇게 이제 신금을 제복해서 이 명식이 다시 위기에서 살아나는 그런 상을 짓는 거예요. 전반기의 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적천수에 을목, 그 식간론에 이제 을목을 두고 회정포병 가계승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회정포병이라는 것은 정을 품고 또 병을 품으면, 그러니까 을목이 정이나 병을 품으면 유금의 닭이나 신금의 잔나비를 업신여긴다는 거니까 을목이 금으로부터 이렇게 피해를 입는 그런 형국의 팔자라고 해도 병정을 다 갖추면 두려울 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을병정 이것이 이제 3기가 되는 겁니다. 3기 순수라는 건데 뭐 이건 좀 어려운 얘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이제 초운에는 서방 금운을 맞았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위태로운 형국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신금의 흉조에도 이 사람이 이제 명을 잘 보존했는데 뭐 청년 시절에는 뭐 도피하고 투옥하고 이 사람 학창 시절에 그 학생 운동의 정말 아이콘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지난한 삶을 살면서 70년대에 들어서 30이 넘는 나이에도 정확하게 뭐 우리가 이제 세속적으로 자기 자리를 이렇게 잘 잡고 안착하지 못하고 노동운동하고 빈민선교운동에 투신하면서 굉장히 고된 삶의 여정을 거쳤고 가족과의 그 애사도 많고요. 또 이윤영 여사하고의 뭐 로맨스도 굉장히 이제 해자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결국 수사당국에 검거되어 가지고 진짜 무작정 두들겨 맞고 문초를 당하다가 그 유신체제가 이렇게 붕괴되면서 70년대 이제 79년도죠. 그때 그런 급작스러운 그런 사고가 있으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40에 들면서 그 병혼을 맞았을 때 동목이 이제 양화를 얻어서 이제 발행하는 그런 운기를 맞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0 이제 중반에 이제 병혼이 이 사람의 이제 그 운기의 하이라이트였는데 이때 시대 풍운하로 등장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입니다. 손학규 씨가. 근데 이제 그 병호운에 이 사람이 그 한목항양의 운기에서 내리 3선의 의원직을 다 거머쥐었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는데 그 당시에 최연소 장관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까지 당선되어서 대권의 유망주자로까지 부상했을 정도니까 그 운이 얼마나 운기가 강할 때였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00년도 초반에 그 손학규의 이제 팔자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제가 추론할 때 굉장히 제가 이제 고무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룬 일이 이제 그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근래 그 손학규는 대중에게 이제 별반 인기가 없는 정치인이죠. 그리고 언론의 스팟라이트도 이제 받지 못하고 또 심하게는 뭐 노역의 하신이고 또 늙고 추한 이미지로 지금 도배되어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는데 어쨌든 참 부정적인 그런 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간에는 손학규가 사는 법이라는 풍자가 생겨날 정도로 원칙과 신념이 없는 그런 추한 위정자의 대명사가 이제 되기에 이르렀는데 뭐 명리학자로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팔자를 통해서 뭐 감정이입을 시키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시쳇말로 요새말로 이분이 간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올해 이분의 연세가 그 우리 나이로 이제 73인데 이분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한때는 대중의 인기를 구가하고 명성을 떨치다가 지금은 뭐
좋은 그런 이제 어, 그 명예로운 그런 행보를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참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이제 지금 뭐 소란이 일고 하지만은 뭐 유승민이라든지 하태경 의원 또 오신환 원내대표인가요? 또 그 철없는 좀 어린 친구 있죠. 그런 이준석 그런 따위의 부류의 그런 따위의 부류가 흔들어서 무너질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손학구 운명편을 다룰 때 그 문패를 제가 배교 불절로 내걸었습니다. 실상 이런 성어는 없는 말이고 뭐 백절불굴과 같은 의미의 백절불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말은 100번 꺾일지언정 휘어지지 않는다 이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제가 이걸 비틀었으니까 배교불절이라는 것은 100번 휘어도 꺾이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람 굉장히 유연하고 사교적인 사람인데 여간에서 쓰러지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을목이 신앙하기 때문에 보통 을목이 신앙하면 그 외유내강의 이제 전형인데 그리고 또 신금의 가지치기에도 정화가 견제하기 때문에 사실 꺾을 수 없는 그런 강기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습을상정이니까 그 정화를 이렇게 이제 불꽃을 이렇게 살리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습을상정이 되어서 큰 재산을 모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와는 좀 거리가 먼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손 대표의 팔자가 상징하는 그 모습은 야성입니다. 야성. 이런 것은 그 근래 그 여당 인사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요소죠. 사실 뭐 케이크 자르는 그런 그 케이크 자르는 데 쓰는 그런 플라스틱 빵칼만 들어도 얼어붙어 가지고 사과를 안 바라는 그런 제도권 인사들 출신들의 인사들과의 그 유학함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입센이 말한 그 명언이 있는데 The strongest man in the world is he who stands most alone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대부분 혼자 서 있는 사람이죠.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권력기관에 속한 그런 뭐 제도권 인사들이 갖는 어떤 강한 인상이나 포스나 이런 것은 자기 스스로가 내포한 그런 힘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행정관료 출신이라든지 권력기관 출신들의 한 개인이 그 정권을 질 만한 그런 야성을 품거나 타고나기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법이죠. 보통 유약하고 보신에 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말은 세게 하지만 그런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입니까? 자한당 대표였죠. 그래서 뭐 그런 전 대표의 한계나 또 지금 뭐 한교안 대표의 한계가 이렇게 한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팔자를 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의 성원에 의해서 많은 이들이 지지하면 세력을 얻고 정점에 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스스로의 야성은 없기 때문에 이런 야성을 지닌 그런 좌파들이 볼 때 항상 만만한 겁니다. 예. 뭐 손학규가 젊은 시절에 도피하고 숨어 지내고 빈민운동하고 그 다음에 문매를 맞고 죽을 목숨이 위태한 그런 고초를 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산전수전 다 겪은 인사들과 이런 사람들의 그 내성은 차원이 일단 다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신과 정가의 그 정화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을목과 이제 남은 한 글자는 개수죠. 생시의 개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글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인생의 말년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을목이 개수의 그 생부를 항상 용하는데 이 개가 곧 기인입니다. 그래서 을이 개를 보면은 이제 녹야조로라고 해서 좀 청초한 기운을 품고 보통 대인관계나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는 중견 언론인들 출신들에게 이렇게 손학규 대표의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뭐 되게 좀 부정적인 그런 이제 견해를 필요하지만 이 사람이 그 갖는 그 오라가 아주 좀 특별했다라는 데서는 되게 다 입을 모아서 그런 같은 의견들을 이제 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 개수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타인의 도움으로 발전하는 혜택을 누립니다. 그래서 뭐 이분이 이제 그 대통령 이제 당 후보 경선대회에서 떨어지고 나서도 다시 또 야당의 대표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총선에서도 진 뭐 패배 책임을 지고 또 집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또 한동안 제도권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또 모습을 사라졌다가도 항상 이렇게 이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개수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투가 냈고, 그리고 이 개수는 굉장히 왕합니다. 이렇게 이제 생시에 왕한 인수가 투하면 어쨌든 이 사람은 이름을 탐하고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성운에는 굉장한 인기를 구가합니다. 그러나 이제 폐운에는 이름이 좀 더럽혀져서 그런 오명이 널리 퍼지기도 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올해 대표직을 이제 고수하면서 목리를 부리듯 보이니까 보기 안 좋죠. 하지만 아마 내년 대표직 임기 기한까지 계속 채우려고 할 겁니다. 지금이 이제 갑진대운인데 갑목을 합과하는 올해 이제 기토 기해년 이러면 이제 을목이 기댈 수 있는 이제 갑목이 이제 등나 개갑하잖아요. 그 등나가 이제 의지할 수 있는 데를 좀 잃고, 이것보다는 사실 또 이제 간사론잡이 되는 내년 경자년 상황이 운기가 좀 사나워요. 그러나 그 버텨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뭐 계속 말썽이 많이 나고 좋지 않은 그런 뉴스들이 좀 전해지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자신의 이제 이름을 세우기 위한 마지막 불꽃을 피우려 할 겁니다. 내년까지만 지나면 이제 운이 다시 계묘운으로 바뀝니다. 이 계묘운은 뭐 성운은 아니죠. 아까 같이 이제 병화운을 맞이해 가지고 발령해서 뭐 한목향하는 이런 전성기적 그런 운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 이름의 오명은 털어내고 다시 명예는 세우는, 그리고 마지막 불꽃을 한번 피울 수 있는 그런 운인데, 그래서 이 개수가 그 을목에게는 항상 희신적 역할을 하고 그 타인의 조력을 받는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건데요. 이제 한번 좀 마무리를 해보면, 지금 손학규 당대표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지 저는 이렇게 이제 명리학자 측면에서 팔자를 통해서 좀 보이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차기 정권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지원하고 누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두고 그 발판을 마련해 두려고 하겠습니까? 보통 뭐 이제 제가 뭐 시사평론가나 정치평론가도 아니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 사람이 그 나이 40이 넘어서 90년대 초반에 아주 진보적인 그런 소장학자로 이제 명성을 떨치면서 그 제야의 대표적인 인사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민자당에 입당해가지고 정계 입문해서 보궐선거에서 처음 승부수를 걸어서 성과를 냈던 당선된 지역구가 경기도 광명시였습니다. 광명. 해월을목의 그 진신이고 용신이 병화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광명에서 당선됐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명리에서 풍수를 우리가 이제 감안할 때, 뭐 이 정도쯤에서는 우리가 보충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강명에서 내리 3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권의 야심을 품고 승승장구하던 손학규의 전도에 그 애로가 나타난 해는, 제가 이제 그때가 이제 그 손학규 대표의 부인을 만나고 2006년도에 그 2007년 이제 한나라당을 탈당할 때부터 약간 이제 그 균열이 시작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의 기세가 등등했고 2007년도에 뭐 민주평화계 대통합하고 대통합 민주신당에 참여해가지고 이때 이제 대통합 민주신당에 그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해가지고 이제 정동영에 의해 이제 패했죠. 그래서 낙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주자로는 뭐 나서지 못한 거죠. 근데 이때 이제 그 정동영 후보 측의 이제 그 측근 인사가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손학규 후보의 그 수행실장이 정봉주 의원이었습니다. 전 의원. 그때 2007년 당시에 그 이재명의 모습은 진짜 새치가 많아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이렇게 보였는데, 요즘은 뭐 염색을 항상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정도 많은 건데 이렇게 머리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샜었던 그 내가 이제 그 당시면 2007년도면 벌써
훨씬 10년 전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때 머리가 한참 많이 하얗게 샜던 그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뭐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제 낙선했어도 다시 대통합 민주신당의 이제 대표로 선출됐거든요. 손학규 씨가. 근데 이제 그 대표직을 수행한 기간은 짧았죠. 이렇게 이제 총선에서 당을 이끌었지만은 뭐 결과가 좋지 않아 가지고 이제 대표직 사임하고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면서 뭐 강원도로 떠나서 취크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바른미래신당 대표를 이제 고수하고 있으면 또 누군가가 이 사람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이미 계산에 넣어두고 있을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손학규는 이해찬과 연대할 겁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좌우를 다 살펴서 중도를 품는 사람이 자기 정권에 훨씬 더 가까워지는데 그런 잠재력을 가진 인사가 누구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봅니다. 저는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까 제 뭐 이렇게 생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제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 사람을 만나서 팔자를 본 일이 있고 다음에 이 사람의 팔자를 다룰 겁니다. 제가 처음에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이렇게 한 사람의 명인들을 이렇게 다루어가는 그 스토리의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존재 의미가 굉장히 미미하고 뭐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 의미가 어떤 경우에는 굉장한 무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바른미래당이 누구의 발판이 되겠습니까? 이재명에는 밝을 명자라는 한자 글자가 있습니다. 손학규라는 사람이 40 초반에 젊을 때 진보적인 학자로 명성을 떨치고 제야의 대표 인사로 그리고 정치권에 입문해서 처음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을 지역구가 강명이었습니다. 명자와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밝을 명은 한자 자원오행의 글자로 병화의 글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자 글자를 자원오행으로 나눌 때 오행으로 분류해서 목의 글자, 화의 글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팔자술의 꽃이 장명학인데 장명을 하는 인사들이 또 명리를 모르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정통적인 명리학자라고 해도 오행으로 이제 자원을 분류하는데 십간으로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이제 했는데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팔자를 제가 상명하면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재 제가 뭐 두서없이 그냥 편한 대로 원테이크로 이렇게 제가 그냥 녹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부족하고 좀 거친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이렇게 듣다 보면은 뭐 학습에 좀 도움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편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